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영상, 서비스 영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옮겨서요. 화면 공유해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 법리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의과실, 과실책임주의가 뭐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하나는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책임 없다. 안 진다는 말은 좀 복잡하니까 없다.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P이면 Q이다고, 요건 not P면 not Q이다. 논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두 개가 진리 집합이 같지 않다. 진리값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논리학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에서 쓰여져 있다고 보여지는 게 민법 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을 가한 자는 고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화책임법은 뭡니까? 민법 750조는 실화책임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과실에 관해서는 750조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근데 왜 과실이 있는데 배상 책임을 안 져? 그럼 이거는 그 과실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 700, 실화책임법은 이런 민법 750조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처럼 과실 책임주의의 예외로서 손해배상 책임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뭐 여기 저거 검토를 좀 써놨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if not P가 아니면은 then not Q도 아니다. 그죠?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명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명제는 오로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 안 지도록 하느냐는 이 명제가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not P면 not Q다라는 명제로부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양자는 이 명제이고 진리값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화책임법은 그럼 경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없네? 그러면 요거 not P면 not Q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위배 안 되는 거죠. 그죠? not P면 not Q이다라는 명제로부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과실책임주의를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실화책임법의 내용이 이거 배치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민법전 중에서 공작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민법 75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공작물 소유자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 말이죠.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예. 그러나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진다. 그럼 공작물의 소유자는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죠?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라트 P인데,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데, 그죠? 과실이 없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에 배치되죠. 라트 P면 라트 Q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트 P인데도 Q 했으니까 요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은 민법 758조는 민법 규정이죠. 민법 758조 1항 그죠? 그죠? 단서는 민법 규정이죠. 만약 이것도 실화책임법 이거 그 고의과실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법 규정이라고 본다면은 그죠? 민법 규정과 민법 규정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민법 규정과 민법 규정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제가 법 단계설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있는 법은 위에 있는 법에 충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같은 계급에 있는 법끼리는 충돌하여도 효력이 상실되고 하는 문제는 안 생긴다. 양자 사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만 생긴다. 양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만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원칙으로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공작물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충돌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양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750조는 일반칙이고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특별한 규율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은 뭐가 적용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느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무과실 책임을 정한 758조가 먼저 적용되고 750조는 적용이 없는 겁니다. 적용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작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민법 750조가 정하고 있는 과실 책임주의가 퇴각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58조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750조에 위배되어서 위헌으로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실화책임법은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화책임법이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되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과실책임주의의 근거가 민법 750조라고 한다면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실화책임법은 과실책임주의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 750조의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P, if P이면 then Q이다라는 이 원칙을 적어도 위헌심사에서 적용하려면 이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논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실화책임법이 과실이 있는데도 책임을 안 지도록 정하고 있으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이 과실책임주의의 근거에 대해서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실화책임법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그죠?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전번에 말씀드린 여기 과실 책임주의에 관한 뭐 여러분 민법 공부하는 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진짜 민법하고 관련 없는 법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법이 보면은 이런 법이 있죠. 뭐뭐 해라라는 법이 있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법이 있죠. 법은 해라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라는 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태복음 이른바 서양에서 말하는 황금 룰, 그죠? 골든 룰이라고 말해주는, 그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이런 법이 하나 있고 우리 동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논어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요. 기소불력 물시어인. 기소불력 물시어인. 내가 싫은 것은 남한테 시키지 마라. 하지 말라는 이 부정태로 돼 있고 마태복음의 것은 긍정태, 황금률은 긍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법은 저는 원칙적으로 부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남이 나한테 짜장면 사줬으면 싶어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이 나한테 짜장면 사줬으면 싶어.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 보고 내가 남들이 짜장면 사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짜장면 사주겠다. 그럼 어떡하죠? 응? 남들은 다 짜장면 먹고 싶을까요? 이 규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나의 기원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독선이죠. 뭐 제가 마태복음의 얘기까지 하면서 독선이란 말까지 쓰는 게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죠? 사실은 남도 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은 남들도 짜장면 먹고 싶을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짬뽕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동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나의 기원, 희망은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논어의 이야기는 내가 원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짜장면 먹고 싶지 않으면, 짬뽕 먹고 싶지 않으면 남들 보고 짬뽕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 짬뽕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이지 남이 짬뽕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남들 보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여러분이 한번 요걸 스탑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룰로서는 이런 형태의 룰과 이런 형태의 룰이 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법치주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학자들이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정의입니까? 뭐가 정의입니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정의가 무엇인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정합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고민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심각한 부정의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법률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것이 나의 정의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정의를 위해서 남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질을 하는 것은 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선적이죠. 남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은 최소한의 것, 그죠?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합의하고 그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가는 과정, 그것이 건강한 법치주의, 법치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한테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뭐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제가 서비스 영상으로 올리는 거니까 서비스인데 여러분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시험을 내거나 뭐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예, 저기 실시간 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